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제주교차 경주, 서울 경주를 통해서 또 풀어내면서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아직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 토요일 경주가 그다지 쉽진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게 편성이 짜여져 있습니다. 어차피 연말이라는 점 때문에 각 소속에 있는 말들이 마방에서도 그렇고 다 내보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말이 얼마만큼 띄워줬는지 그런 부분 같은 것들도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딱 요맘때거든요. 또 내년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것도 요맘때입니다. 조교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있죠.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번 주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들, 물론 괜찮은 마필도 있습니다만 조금 구리구리하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능력 자체가 약간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마필들이 좀 많이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말을 잘 달아주는 그런 기술에서 큰 걱정은 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인정할 만한 건 인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의심해야 될 것도 확실하게 또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이 박준호이가 좀 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경마 때도 말씀 전해드렸지만 지난주에 놓친 경주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그 전전주에는 제가 조합이나 그런 편성 같은 것들을 좀 다른 쪽으로 조합을 해보다가 보니까 적중이 생각보다 좀 덜 나왔고, 물론 고배당은 나왔었잖아요. 177배짜리 고배당은 나와줬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적중이 날카롭게 나와주질 않아서 좀 마음고생이 좀 심했죠. 그리고 금요경마, 지난주 금요경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예전에 했던 그 조합, 그 방식으로 다시 조합을 했는데 그게 확실하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조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하다못해 맨 마지막 일요일 날 맨 마지막 경주에 안열희 기수가 기승을 하는 2번 마필에 제가 4축으로 2를 때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력으로. 그리고 1-3만 맞추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예시장에서 1월 10일 경주입니다. 지난주. 예시장에서 2번이 응가를 냈어요. 응가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평소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그런 응가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유독 또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4-3 주력에 4 넣고 1, 2가 아니라 그것도 2 주력으로 때리려고 그랬던 막건이 2가 아니라 8로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상이 실패하고 적중도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느낍니다. 다시 한번 느꼈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 주는 좀 단단히 벼르고 나가볼 생각이에요. 나와 기대만큼은 해드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주교차는 4경주, 6경주, 7경주를 승부경주로 가져갑니다. 4경주 배당 노려야죠. 당연히 이 배당을 노려주셔야 되는 4경주입니다. 그리고 6경주 불강로 승부, 따뜻하게 막 뜨겁게 달궈진 그런 마피를 놓고 준매인격으로 한번 좀 힘을 줘야 되는 그런 불강로 승부가 마련되어 있고, 7경주는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메인 승부경주. 또 확실하게 또 때릴 때는 전 승부경주를 저 배당으로 안 가져가요. 절대 저 배당 안 가져갑니다.
근데 들어오면 본주 그냥 그냥 초만 그냥 들어오면 다행인 거고 안 들어오면 아작나는 거고 그런 승부는 저는 안 합니다. 배당이든 뭐든 메인이든 뭐든 다 배당으로 연결해서 쇼부를 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가셔도 됩니다. 자, 저는 일단 토요 경주부터 좀 제대로 좀 풀어내면서 좀 힘을 좀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제주교차 800m짜리 650만원 이하 경주로 일단 10마리가 이제 경주 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듬지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에요. 우듬지. 지금 여기 보면 철저하게 모든 마필이 데뷔전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아 다 순수한 신마들 경주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단 하나도 없어요. 딱 두 가지만 봐야 돼요. 주행검사, 조교, 말 능력. 근데 거기서 또 세분화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승부지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승부지가 아무리 있다 그래도 말 능력이 안 되면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말 능력대로 보면 1번, 10번이에요. 1번, 10번. 딱 그 두 한 방이 그냥 짜릿하게 끝나는 그런 게임이에요. 여기 안독수의 번영이라는 마필이 가세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번영이라는 마필이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살짝 의문점이 붙죠. 오히려 이동준 기수의 색달체구라는 마필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7번 위노고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든 주행검사가 외곽이라 그래도 선행 능력이 아주 툭칠합니다. 10번 연수라는 마필이 그 선행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도 앞서 나가면 게임 아웃이에요. 주행검사 당시에 여기서 뛴 1번 우둠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 8마리가 주행검사에 나왔지만 이 연수 같은 경우는 게이트 꽉 채워서 나왔어요. 그만큼 또 운신하기가 더 힘들었을 텐데 다만 한 가지 연수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단 인코너에서 뛰었고 지금은 10번 게이트로 밀렸다라는 그런 핸디캡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전현준이가 언제 그런 거 신경 쓰고 때렸습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기수가 전현준 기수죠. 또 신경 안 써야 되는 기수가 또 그런 기수입니다. 이거는 10번 연수를 놓고 때릴 거예요. 10번 연수. 우dum지 들어오면 본전한다는 생각 가볍게 가주세요. 가볍게 가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붙여야 될 마필이 이동준 색달체구라는 마필 10번 2번 그리고 번영이라는 마필이 좀 덜 봐요. 10 놓고 1 들어오면 본전한다는 생각 가볍게 가주시고 7번 위녹으로 배당도 같이 좀 노리고 합니다. 10번 2번 한방 주력 10 놓고 1번 7번 반 주력 3복승 3쌍승 역시 10 놓고 1번 2번 7번으로 정리를 해놓고 마무리 짓습니다. 자, 제주교체 2경주로 넘어갈게요. 자, 제주교체 2경주 여기는 뭐 안독수의 유성질주라는 마필 아주 강력하게 인기를 모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데뷔전부터 아주 월등한 그런 기량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다시 한번 안독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유성질주 뭐 특별히 제재를 받은 것도 없고 말 자체가 아주 클린하게 띄워줍니다. 깔끔하게 띄워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얘는 일단 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죠. 축으로 인정을 해야죠. 인정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런데 이제 후착 자체가 이제 문제예요. 후착 자체가. 지금 경주에서 보면 10번 태산수 1번 경성의 피 근데 10번 태산수는 너무 외곽으로 밀렸고 이 경성의 피 정도는 한 번쯤 눈여겨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 6번 황금로 같은 경우에 조금 덜 보고 싶은 그런 마필 중에 하나예요. 7축으로 때리면 오히려 하늘의 태양이라는 곽석 기수가 기승해서 입상과 또
입상 실패를 번복하고 있는 마필인데 여기 이번에 준비를 좀 잘하고 나와요. 좀 준비를 잘했습니다. 조경도 좀 올리면서. 이런 마필들은 한 번쯤 노려볼 만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노려볼 만해요. 그리고 문현징숙의 경성의 별이라는 마필도 홀드하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저는 7번, 8번을 주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 7 놓고 1 경성의 피. 그 다음에 여기에 4번 경성의 별. 경성의 피, 경성의 별. 두 마리를 반주력으로, 두 경성을 반주력으로 가져가면서 이 조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7번 유성질주가 이번에는 아마 선행을 나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나가면 900m 첫 도전이지만 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선. 그러면 뭐 선행 나가는 마필도 다 그냥 꺼져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선행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은 일단 좀 조심 좀 하시고, 특히 황금로 같은 마필 좀 조심 좀 하시고, 일단 유성질주를 축으로 해서 8번 하늘의 태양 그리고 1번 4번을 반주력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는 제주교차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3경주가 되겠죠. 제주교차 3경주가 되겠는데, 이 제주교차 3경주는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황제라는 마필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광명황제. 이거는 기수의 기승술로 밀어주는 거예요. 뭐 주파 기록이라든가 뭐 1000m 뛴 걸음 같은 걸로만 놓고 오면 선행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종반 200m 그 기록 같은 것들이 그다지 썩 유쾌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광명황제를 봐줘야 되는 이유가 전현진 기수가 마이너스 2.5kg 감량 혜택을 받고 지금 35레이팅에서 40레이팅으로 올려서 출주를 하고 있어요. 뭐 50 도끼니 개끼니인데 일단 마이너스 감량을 혜택받았다라는 그 한 가지만 하더라도 여기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광명황제. 지금 조교 보면 도대체 얘가 뛰는 말이야? 뛸 말이야? 조교가 주로 조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 현장에서 만약에 얘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컨디션이 올라와 있지 않다, 그냥 가차없이 날립니다. 조금 들으면서 오히려 이 경주에서는 4번 누마루라는 마피아. 근데 얘도 쉽게 추천을 안 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조교예요, 조교. 여기 3다 최강도 대길로 팔려나가는 3다 최강도 조교는 개판 5분 전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4번, 6번, 8번이 모두 다 9번까지 다 1주 만에 꺼내놓았다는 게 가장 큰 관건이죠.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1주 만에 꺼내놓았다는 게. 그래서 대한마필로 7번 쾌승리등이라는 마필 자체를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마. 쾌승리등.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는 마필. 초반 17초일로 빨라요. 한 두세 번째로 빠릅니다. 그리고 200m 직식선 타임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가 1000m에서 가장 좋아요. 안덕수 기승이 있고, 이거 마음만 먹으면 밀면 얘는 올 수 있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가 바로 쾌승리등이라는 마필이에요. 조교는 상대적으로 세게 올라왔고, 현장 상태만 이상만 없다 그러면
6번이나 7번 둘 중에 하나 놓고 때리는데 6번 조기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7번 쾌성 믿음을 현장에서 놓고 때리지 않는 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주교차는 그러니까 7번 쾌성 믿음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일단 인정을 하면서 후착 막권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석이고 그게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워낙 조교들이 안 좋은 인기마들이 계속 판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하고 이 마필이 괜찮다, 이 마필 추천해 줄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마필을 여러분들께 말씀 전달드리겠습니다. 외에는 7외에는 현장 상태 제가 메모를 해 놓겠습니다. 꼭 현장 상태 마감 10분 전에 여기 뭐 승부경주는 아니지만 ARS 한번 좀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적중을 해놓고 좀 마무리를 좀 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긴 배당 승부경주입니다. 배당 승부경주예요. 여기도 굉장한 혼전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주인데 특히 2번 3다열풍이라는 마필이 직전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승문을 시켜야 되는데 안 시켰어요. 그래서 부담중량 4kg를 더 짊어지고 뛰는 겁니다. 부담중량은 그렇게 해서 올라와요. 3다열풍. 그래서 이태영 마방에 뭐 좋은 말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전 이 마필 놓고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마필 놓고 때려요. 이 마필이 왜 승부를 걸어줘야 되고 왜 승부를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전을 갖고 있는지 아주 확실하게 주지를 시켜드리면서 승부는 이런 마필에다 때려야 된다라는 걸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를 물으신다면 예전에 좀 더웠을 때 그때는 선행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주로가 무겁기 시작하니까 선입, 추입으로 슬슬 바꾸고 있습니다. 겨울엔 추입 먹힙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 마필이 여기서는 분명히 먹힙니다. 인기도는 아주 형편없어요. 인기도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진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노릴 수 있는 거는 이 마필이 승부 패턴이라든가 또 배당 메리트 같은 거 그런 걸 무시 못하죠. 어찌되었든 이 경주는 여기 마감 10분 전에 여기 지금 ARS 나가죠. 060-300-990이 060-300-990 그거 꼭 좀 보시고 체크를 하시고 마감 10분 전에 접속해 보시면 아주 좋은 정보로 전달해 드리면서 적중까지 좀 책임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7경주도 혼전경주죠. 혼전경주입니다. 7경, 요 경주도 아주 혼전경주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5경주가. 지금 이 5경주 같은 경우에는 5번 영원한강과 6번 백록한을 두 마리가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인기도 놓고 싸우는 형국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임재강이 백록한이라는 마필 자체를 분명히 봐줘야 되는 게 잘 뛰면서 3연승을 하다가 공백기가 있어요.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게 대상경주였어요. 바로 직전이었죠. 깨졌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5척으로 경기를 마감을 했는데 깨지고 그때는 대상경주, 여기는 일반경주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5kg 감량 혜택을 준다 그러면 이건 그냥 오란 소리예요. 이거 안 놓고 때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놓고 축입니다. 강축입니다. 백록하는 6 놓고 때리시면 돼요. 6 놓고 어떤 말을 붙이든 간에 다 올 수 있어요. 다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안득수 기수가
3연짝, 4연짝으로 때리고 들어오느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는 게 박준희가 노림수를 뒀던 예전에 카라양 9번. 그 다음에 이건 물론 나중에 현장에서 좀 팔릴 거예요. 웅진대성. 안쪽으로 보시면 조이원이 고공시대라는 마필도 있어요. 얘도 좀 팔릴 겁니다. 가져가야죠. 가져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6 놓고 9 한방 주력에 6 놓고 1번 11번 반주력 드립니다. 6 놓고 9 한방에 6 놓고 1번 11번 반주력. 이렇게 총 3방으로 이 5경주를 좀 정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를.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개차. 불광로 승무 준메인급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게 국산마, 이게 지금 한라마 2군이죠. 1200m짜리가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한라마 경주 같은 경우에 이제 서서히 접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중량이 높아서 어느 정도까지 쓰다가 예전 같은 게 부담 중량이 높으면 살짝 빼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경주가 없어지면은 한라마는 쓸모가 없어요. 뭐에다 갖다 씁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것들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와을산맥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입니다. 와을산맥. 이거 올 수 있어요. 센 말입니다. 이거 와을산맥. 근데 최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과연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1200m에서 14초 7을 끊습니다. 14초 7을 끊어요. 그리고 종반도 13초 6, 13초 8, 그 다음 평균이 14초 1이에요. 1200m.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직선주로에서 올라오는 그 타이밍도 28초형으로 가장 빠릅니다. 결론적으로 와을산맥은 여기서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됩니다. 근데 후차권에서 배당 내려고 작정을 하고 말을 조실시켜 놓은 마필이 총 4마리가 있다는 거 저도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고르고 골라냈는데 4마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 마필 중에 또 한 마리를 버려야 돼요. 배당 마필. 결과적으로 12번을 놓고 때리게 되면은 10번이라든가 여기 뭐 1번이라든가 3번이라든가 5번이라든가 다 버린다는 겁니다. 다 버려요. 제가 원하는 그 복병마가 12번과 같이 손잡고만 오어주더라도 100배가 훌쩍 넘어갈 겁니다. 3복승 3상승 시리. 이런 승부는 충분히 해볼만 하잖아요. 축 잡고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부경주를 왜 하는 거예요? 배당 나올 수 있는 그런 막건을 적중 가능하기 때문에 승부경주로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이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자고 만들어 놓은 편성이에요. 승부경주로 때립니다. 마감 10분 전 060-300-9902 060-300-9902 이거 놓치시면 안 될 텐데 놓치시면 안 될 거예요. 자, 메인 승부 경기인 7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일은 서울도 메인이 7경주입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중반장에는 초반이나 중반장에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달질 않아요. 부담감 때문이죠. 부담감 때문에. 그런데 그 부담감도 이겨낼 수 있는 마필이 나왔다. 그래서 서울 7경주를 메인으로 몇 개월 만에 지금 한번 좀 가져가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7경주입니다. 7경주. 추상 열일 정명일이가 기승하는 마필이 인기순위입니다. 추상열. 근데 전 이제 못 믿습니다. 이 정명일 기수라는
그런 이름 석자만 들어도 벌써 냄새가 팍팍 풍겨요. 여기다 이마에 써있는 거다. 장난칠. 지금 이 두 개 역시 직전에 인기 순위 1위였는데 3차트였습니다. 물론 걸음 아꼈어요. 1.5kg 더 달고 이번에 편성들이 좀 더 세졌습니다. 밀겠죠, 밀기야. 밀기는 밀어줄 텐데 여기에 같이 뛰는 마필들의 능력 자체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이 마필은 가꾸시가 아니라 완전히 생 노가다 조교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팔릴까 하는 의문부호가 붙을 정도로 이 경기에서 이 마필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풀어봤는데요. 데이터 쪽으로도 선두권도 되고 추입으로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직선주로에서 올라가는 그 힘 자체도 굉장히 좋아요. 아, 그런 마필이 눈에 보이는데 왜 승부를 안 해요? 승부를 해야지. 더군다나 팔리지도 않고 배당 마필로서 복병 마필로서 뜩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옳다구나 싶은 거죠. 당연히 놓고 때려야 됩니다. 이런 마필을 하나 건져내면은요 진짜 몇 개월이 따뜻해요. 근데 아마 저만 보고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예상가들 중에서 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종합주 오두마반에 속하지도 않는 말이에요. 또 이거 또 그 돌아다니는 소스막, 그래서 사람들 돈들 들어가고 개인으로 또 보는 말 중에 이마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배당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밀 수밖에 없어요. 이마필에 대한 능력 자체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그런 마필을 놓고 때리겠다는 거예요. 승부를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오두마원에 안 됐으니까 추상열일가 붙이더라도 15배에서 20배 이상 돼요. 복승식 기준으로. 제가 이거 확실하게 좀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셔서 그냥 배팅만 하세요. 그렇게 잡아놓도록 할게요. 마감 10분 전입니다. 마감 10분 전. 060 여기 써있죠. 060 300이 9902 060 300이 9902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기대해 주셔도 돼요. 메인 승부 경주는 이제 7경기였습니다. 이제 서울로 넘어가야 되겠죠. 서울 경주입니다. 서울 경주 이세마 경주죠. 이세마 경주인데 단거리인 최단거리인 1000m 경주입니다. 근데 이 제주 경마는 그러니까 건조 4, 5% 정도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은 다습 주로가 12%예요. 12%. 이런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 다습 12%면 어떤 마필이 선전을 해줄까? 오늘 토요 경마 하루 종일. 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 승부경주는 4경주로 시작합니다. 배당 승부경주로 시작을 해서 서울 7경주 메인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메인. 그만큼 자신있게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나왔고 9경주는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그리고 10경주는 끝장 승부경주로 역시 마련되어 있어요. 이 박준영이만큼 이 후반부 경주나 경주 1권이었는데 일가경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많지가 않을 겁니다. 자신있게 공략해드릴 수 있는 거 공략해드리면서 시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A 루키 편성입니다. 아무래도 루키 편성 같은 경우에는 돌 좀 더 주죠. 돌 좀 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주행 검사만 놓고 보면 4번 아가판서리 김원곤 기수가 기승하는 마필, 그리고 정정희 기수의 기승은 5번 블랙모션 두 마리가 대길인데 과연 요거밖에 없을까? 과연 요거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비아리카 같은 마필, 비아리카라는 마필. 결과적으로 이 박준영이는 이 블랙모션이라는 마필 자체는 좀 인정하고 들어갈 생각이에요. 블랙모션은 얘는 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4번 아가판서스라는 마필, 얘는 일단 선행 싸움에서 블루모션이 일단 앞에 나가면 아가펜서스라는 마필은 승질이 아직 좀 다듬어지지 않은, 순치가 조금 덜 돼 있는, 그러니까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그런 마필이라서 스스로 지성질이 못 이겨서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꼬꾸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동학원에도 아가펜서스라는 마필 자체를 4번째 올려놨어요. 일단 블랙모션이라는 마필 자체를 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5번 동행포스트라는 마필 주력으로 때립니다. 이게 이래봬도 싹수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뛰는 걸 봤을 때 그 출발 스타트 능력 자체가 괜찮은데 초속이라 그러죠. 대하식이나 초속 같은 것도 약간 좀 부족해서 선행이나 선입을 못 붙어주는 마필들이 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동행 포스트는 밀면 말이 그냥 밀어주는 대로 쭉쭉 나가요. 그래서 주행 검사 당시에 초반 살짝 늦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밀어서 선두권 외곽까지 붙여놓고 시작을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선행을 나가려고 아예 작정을 한 조교를 끝냈다. 선행 조교를 마쳤다. 얘 주력을 일단 때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선혁 기수의 비아리카라는 마필도 앞으로는 오히려 지금 당장은 동행포스트가 조금 나을 수 있는데 그래서 주력으로 때리는데 앞으로는 비아리카라는 마필이 조금 더 뛰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카리즈마라는 마필도 결코 무시 못하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는 5번, 8번 한방, 5 놓고 1번, 9번 반주력,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5, 8 한방 주력, 5 놓고 1번, 9번 반주력, 이렇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1200m, 아까는 1000m, 여기는 1200m 루키 편성이에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말은 조금 그 거리가 늘면 아직 어린 마필들이 부담을 느끼는 마필이 있고 부담을 안 느끼는 마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부담을 조금 느끼는 마필들이 눈에 보인다. 1200m에서 거리를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이 경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번 스트렝 랭스라는 마필이 아주 가장 많은 인기를 모아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렝 랭스. 근데 박준영이는 챙겨가는 건 아침동지라는 마필이 챙겨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스트렝 랭스라는 마필은 데뷔전 1000m를 썼죠. 근데 이 경주가 1200m입니다. 아침동전은 1200m를 데뷔전에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반이 늦고 뒤에서 올라오는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는 1200m예요. 빠르게 1000m에서 나가는 마필 13초 4, 13초 5밖에 없어요. 2번 스트렝 랭스, 3번 나올거니. 근데 두 마리 모두 1000m에서 나오는 속도감입니다. 1200m 첫 도전이라면 속도감이 조금 떨어져요. 반면 1번 압축농자는 어떤 구간에서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 그걸 파악을 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초반에 힘쓰지 않고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경쟁 능력을 보일 수 있겠다라고 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1번 아침 동지를 축으로 잡고 갑니다. 전. 2번 스트렝 당연히 이건 돌리면 안 돼요. 주력만권 때려주셔야죠. 주력만권 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8번 사바나 찰리 8번 사바나 찰리 요거 준비 잘 해놓고 출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혁기수의 시대의 명작도 분명히 재밌는 건 사실이에요. 시대의 명작도 분명히 재밌는 건 사실인데 나올고니를 빼놓을 순 없죠. 3번 1번 2번 한방주력 1로코 38 요렇게 총 3방 3복 3쌍도 1로코 때리게 되면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1위 올라와서 우승하게 되면 그게 뭐 경마의 또 묘미죠. 인기마다 갈아엎고 때려 부시고 막 그러는 묘미 같은 것들이 분명히 경마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드는 거고 이 박정희도 굉장히 좀 재미를 느끼고 있고요. 자 이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도 1200m 별정의 이세마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1번 정경희 기수의 지모션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로 팔려요. 지모션. 그리고 6번 유니콘 킹덤이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2위로 팔립니다. 8번 당금 인기순위 3위. 5번 크로마이트 10번 라운스파이크 이런 마필들이 다 일본 지모션과 맞물린 인기마로 부각될 그런 마필들이에요. 이 중에 저는 6번을 좀 덜 봅니다. 6번 유니콘 킹덤 김영국 기수가 직전 경주에 선입부터 갖고 나왔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더구나 1200m 첫 도전에 1000m에서 저렇게 밀려서 간신히 입상할 정도면 200m가 더 늘어났고 상대들이 더 강하게 압박해 들어온다 그러면 입상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직전 경주에 인기순위 1위였는데 역시 무너졌던 10번 라운스파이크라는 마필 이혁 기수가 기승했는데 데뷔전에서 3착으로 경기를 마감했어요. 그 다음에 김정준 기수를 여기다가 안청에 앉혔죠. 그냥 말 많았어요. 이때 참 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운스파이크라는 마필을 지모션과 연결해서 한방 주력마권으로 좀 때리고 싶은데 찜찜하게 구는 게 분명히 있어서 조금 좀 밀어놓습니다. 오히려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는 5번 크로마이트라는 마필 김동수 기수, 김용근 기수 번갈아 가면서 기승을 하면서 인기를 계속 얻었던 마필인데 그때 싸웠던 상대들보다 지금 훨씬 더 해볼만해요. 직전까지 굉장히 강했던 편성이 들어갔거든요. 거리도 직전에 1200m 첫 도전을 해본 상황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1200m 경주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하게 레이스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페이스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다면 이 구미에서는 크로마이트라는 마필 축으로 놓고 들어가도 돼요. 다만 1번 지모션이 워낙 세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1번, 5번을 한방 주력 막건으로 때리자는 겁니다. 1로코 8번 10번 요거 반주력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하는데 10번 라운 스파이크라는 마필이 현장에서 말 상태가 조금 껄끄럽다, 안 좋다, 뭐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들면 여기에는 꼭 봐줘야 될 마필이 악갱이라는 마필, 6,800만원짜리 마필인데 이 악갱이라는 마필을 제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10번 라운 스파이크 대신에.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3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승부경주인데 여기서는 신영철 기수의 6번 데블K라는 마필이 인기순위 1위입니다. 데블K. 근데 저 마필이 인기순위 1위를 얻을 정도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 물론 가능은 해요. 직전에도 인기순위 3, 4위권으로 팔렸었고 그 전에는 인기순위 1위였습니다. 또 4전 전에는 인기순위 2위로 올랐어요. 그때 당시에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이번엔 신영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또 인기순위 1위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팔리면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전 다른 마필로 때려요. 놓고 때리는 마필이 아주 확실합니다. 이 경주에서. 이게 과연 돼? 이게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게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최근에 거진 떡말 취급하죠. 떡말 취급합니다. 근데 똥말이 아니에요. 절대 똥말이 아닙니다. 능력이 된다는 거죠. 능력이. 그 인기마들 중에서 또 한 마리 좀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경주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노리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되 6번 데블K를 주력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주력으로 때리는 마필이 지금 이제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따로. 그 마필을 주력으로 일단 힘을 주면서 배당해요. 배당마요. 주력으로 때릴 마필이. 그리고 6번은 받치기만 해놓겠습니다. 반주력 마건으로. 이렇게 한상 차림을 거하게 차려놨습니다. 배당으로. 이제 오셔서 숟가락만 드시면 됩니다. 마감 10분 전 ARS 보이시죠? 060-300-9902 060-300-9902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1300m) 국산마 6군짜리 1300m를 이제 거리도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도 조금 호흡을 맞춰본 그런 마필과 기수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에요. 하이그랜드 인기순위 1위 꽉 잡혀서 가죠. 직전 경주에 이동화 기수가 때려서 입상을 시켜놓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11월 중순 후반까지 이동화 기수가 아예 10월부터 많이 날아다녔어요. 정말 많은 그런 능력들을 보여줬거든요. 일단 이 경주에서 하이그랜드 얘는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준이 여기는 뭐 선행 나가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근데 1번 모닝 프린스가 좀 아쉽죠. 루키 스테이크스까지 출전을 했었던 마필인데 빅토아로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하는데 인코스에서 선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바꿔 나갈 게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갖고 나갈게. 6번 베스트 플랜. 재밌죠? 안토니오 대신에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인데.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서는 2번 세룡이라는 마필이에요. 알다시피 세룡이라는 마필 직전 경기 인기 순위 5위였는데 올라오면서 진로 차징을 당했다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 1200m를 1300m를 뛰어본 경험이 없는데 김영군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특히 직전 경기에는 장추월 기수가 뭔가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페이스 판단을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선입도 나갈 수 있고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을 추입으로 타고 올라오려고 그랬으니 그게 가당키나 합니까? 근데 오늘 김영국 기수는 안장을 바꾼 거 보니까 뭔가 작품 하나 이뤄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망설일 이유 없습니다. 2번 세력 놓고 때리는 거예요. 승부 경기로 가져갈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반 경기로 돌려놓은 상황인데 2번 세력을 추구를 해서 10번 게이트까지 줬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조교도 지금 센 조를 시킬 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선행을 나갈 조교를 시키고 나온 겁니다. 세게 선행 나갈 마필은 세게 조교시키면 말 자체가 오히려 퍼져요. 그리고 1번 6번 2 놓고 1번 6번 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2번 10번 한방 주력 2 놓고 1번 6번 네, 충분해요. 이 정도면 먹을 게 됩니다. 못해도 2번 10번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상 될 수도 있고 복숭식이 10배 미만으로 한 7, 8배로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쌍으로 따지고 보면 한 20배 가까이 되지 않을까. 넘을 수도 있고요. 그거 주력으로 때리면 나중에 3복 3쌍도 굉장히 재밌어지는 그런 배당으로 바뀔 텐데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부가 되는 겁니다. 자, 6경주입니다. 6경주. 이게 우리도 이게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면 막 지칠 때가 있어요. 지금 좀 이렇게 잔잔하게 나가다가 제가 약간 좀 액센트를 주고 막 그러는 게 저도 조금 말하는 게 약간씩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지금 계속 저 혼자만 떠들어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이거 물어보고 잠시 쉴 수도 있고 그러시군요. 이 사람 얘기할 때 잠깐 쉴 수도 있고 또 내가 말하면 상대편이 또 쉴 수도 있고 이게 다자간 이런 식으로 방송이 돼야 상당히 재미있고 좀 편안할 텐데 주야 장창 나 혼자만 떠들어대는 그런 방송이다 보니까 힘들 때 많이 힘들어요. 힘들 때 많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세요. 간혹가 하품 나오고 막 그래요. 정말 고역입니다. 그때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그런 데한테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00m 국산목은 핸디캡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로 짜여져 있는데 여기도 박태종 기수의 4번 천만째 인기순위 1위입니다. 안 되는 말은 아니죠. 근데 지난주 박태종 기수를 보니까 아직 부상에서 회복이 조금 덜 돼 있는 느낌이던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불안감 있는 거. 현장에서 말 상태만 전혀 이상이 없으면 놓고 때려도 상관없을 거예요. 워낙 열심히 하는 성실한 박태종 기수니까. 다만 부상에서 완쾌되지 않은 상황에 이렇게 출전하는 건 민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박태종 기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박태종 기수가 나이가 지금 58세입니다. 59세인가요? 58세인가요? 예능 같으면은 이제 환갑잔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예요. 아무래도 좀 데미지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안토니오 기수의 원평타운이라는 마필 자체를 한 번쯤 좀 노려보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1300m에서 입상을 했다가 직전에는 김동수 태워서 1400m로 거리를 올렸다가 깨졌어요. 깨지고 다시 1300m로 내립니다. 1300m에서 입상을 차지했던 직직전 경주에 그 느낌을 고스란히 갖고 가겠다. 승부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이런 시그널을 읽었을 때는 굳이 뭐 딴 데로 돌릴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는 안토니오 기수가 용병 기수고 말을 상당히 잘 따라주는 그런 기수 중에 한 명인데 굳이 뭐 딴 데로 돌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평타운이라는 마필 자체는 전 축으로 놓고 때립니다. 왜냐면 박태준 기수가 좀 불안하니까. 박태준 기수 주력으로 안 때려요. 안쪽 게이트에서 단독 선행 나갈 수 있는 원더풀 우먼이라는 마필 자체를 주력으로 힘을 줍니다. 주력으로 힘을 줄 거고요. 여기 오수철 기수의 회두령이라는 마필도 나쁘진 않습니다. 당연히 첫 마차선 가져가야 되고 여기에 10번 회두령이라는 마필. 회두령이라는 마필.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지금 공개를 하지 않은 마필이 하나 있는데 현장 공개가 되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이건 조금 더 큰 배당을 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아마 한 5도마분 중에 6, 7위권 정도로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필도 여기서는 충분히 통할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상태를 한 번만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9번, 1번 한방 그것만 인정을 하고 9 놓고 4번 10 요거는 반주력 요렇게만 정리를 해드리고 현장 공개할 마필 한두는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말 상태를 보고 괜히 말 보지 않은 분들이 제 얘기 듣고 거기 배팅 들어갔다가 상태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괜히 꽁돈 날릴까봐 좀 심히 걱정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7경주. 제가 그랬었죠. 메인 승부 경주다. 메인으로 때린다. 내가 메인으로 때리는 게 그냥 때리는 메인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인기순위 1위짜리 마필을 전 반주력으로 가져갈 거예요. 3번 이동화 기수의 유니콘 하트라는 마필, 히트라는 마필. 이거 반주력으로 가져갑니다. 주력으로 때릴 마필은 분명히 여기 서 있고요. 이 박준영의 관리마뿐만 아니라 직전 경주에 원칙적으로 왔어야 됐어요. 직전 경주에 원칙적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못 왔던 이유가. 제가 현장에서 다시 공개를 해드릴게요. 못 왔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여기선 와줘야 됩니다. 방해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방해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면 또 현장에서 1번, 3번, 6번 중에 한 마리는 제가 빼놓고 배팅이 연결하려고 아예 다짐한 마필로 현재 눈에 보이고 있고, 근데 말 상태가 좋으면 그냥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게 또 팩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찌되었든 현장에서 이 박준영이가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 배당이 잔뜩 먹고 있어요. 이 마피의 배당을. 거기에 3번 유니콘 히트를 주력으로 때리지 않는다 그러니 배당은 더 커지겠죠. 주력만큼 배당은. 함부로 메인 승부 경주 막 바꾸고 그러지 않아요. 박준영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래 이거 A급으로 가져갈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A급으로. 메인 정도가 적당하게. 왜냐면 A급까지 가면 또 사람들 배팅 금액 더 커질 텐데 솔직히 그런 것들도 연말연시 앞두고 약간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것들도 다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는 자신 있게 제가 돈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다. 마감 10분 전 ARS 이거 배당 노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배당 노린다고. 마감 10분 전 ARS 060 3001 9902 060 3002 9902 기다리셔도 됩니다. 자, 이제 8경기로 넘어갑니다. 리얼마 인정해야죠.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단거리 1200m에서 리얼마 그냥 선행받고 한 바퀴 돌아버리는 그림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굳이 다른 마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낫지
이건 뭐 재결 같은 것들도 없어요. 여기 상대들이 좀 세져서 당기면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또 경마 아닙니까? 당기지만 않는다 그러면, 또 낙마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한 바퀴 돌마필이 리얼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지철이 시리우스 알파. 송지철만 타면 날아다녔던 마필이죠. 두 번 연자 입상을 했습니다. 다만한 거지. 직전 경주 그렇게 때려댔는데 아쉬움이 조금 좀 남는 게 진짜 아쉬움이었죠. 그래도 여기서 인정을 하고 가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세네킨, 얘도 3착 승군마인데 복승률이 100%입니다. 복승률이 100%예요. 똥말 아니죠. 승률이 저렇게 올라가면요, 복승률이 저렇게 올라가냐면, 아무리 이혁 기수가 이번에 첫 기승이라 그래도 경쟁 능력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좀 먹고 살자 이놈들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6번 거센돌풍이라는 마필은 배당 마필로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거센돌풍. 얘도 8주 만에 꺼내놓는 그런 마필인데 문정균 기수하고 호흡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거센돌풍이라는 마필이. 노래지 이런 마필들아. 문정균 기수가 조금 기승술이 좀 딸리다 보니까 좀 덜 팔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본 것보다 좀 더 덜 팔리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럴수록 더 침착하게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1번, 4번 이거는 쪼면 안 돼요. 이거는 깨면 안 됩니다. 1번, 4번 한 방 주로 1 놓고 5번, 6번 반 주로, 이렇게 총 3방 1, 4 한 방에 1 놓고 5번, 6번 반 주로, 이렇게 총 3방으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 드렸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구경주. 여기도 지금 팔려나가는 충막강한 마필이 현재 눈에 보이죠? 충막강 마필이 눈에 보입니다. 문세영 기수의 그레이캣. 대통령배 대상경주까지 출출을 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못 믿겠어요. 저게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진짜 못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번 마이티팝이라는 마필을 놓고 때리자는 얘기를 못합니다. 저는 제가 노려야 될 마필이 현재 따로 있어요. 노려야 될 마필이. 이 마필이 예전에는 진짜 잘 나갔었던 마필 중에 하나예요. 근데 뛰다가 다리가 별로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진 그런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다리가 안 좋다 보니 당연히 조교를 거부하고 센 조교를 시키지 못하니 말 능력에 비해서 조금 덜 나와주는, 덜 띄워주는 그런 마필. 참, 이 마필을 참 애로사항 진짜 많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진짜 이거. 그런데 그랬던 마필이 어느 순간인가 좋아져 버렸어요. 말이 어느 순간인가 좋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좋아진 걸 사람들이 캐치를 못합니다. 진짜 좋아진 마필인데. 상대들이 세졌다고요? 상대들이 세진 게 아니라 상대들이 세진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예요. 이거는 배당이 나온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배당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뚝심 있게 제가 노림수를 두려고 생각했던 마필을 머리로 잡고 때린다. 모든 거네. 잘 오거든 오르거든 일단 승부경주는 적중해놓고 배당 건져내드리면 그게 장땡인 거예요.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말 잘 보는 거고 조기 잘 보는 거고 경주 잘 분석 잘하는 거고.
이 경마는 적중 빼놓으면 시체 아닙니까? 그걸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마감 10분 전 ARS 060 여기 지금 써있죠? 060-300-9902 060-300-9902 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박준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 경주인 끝장 승부 경주입니다. 끝장 승부 경주. 이 끝장 승부 경주의 가장 큰 포인트와 매력은 뭐냐면 한 방에 뒤집을 수가 있어요. 한 방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문세영이 KN 스케치라는 마필 인기 순위 1위입니다. 뭐 데이터상으로 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는 KN 스케치라는 마필이 괜찮아요. 1400m에서 괜찮게 타준 마필입니다. 빠르기도. 그런데 이상과 실전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은요, 여기서 선행을 나가려고 그러면 13초 4플랫은 끊어줘야 돼요. 13초 4플랫은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에 있는 마필이 13초 5, 13초 5. 대부분 다 그래요. 13초 7, 13초 6, 13초 8.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 정도라면은 이 마필이 선입은 나갈 수 있다. 선입까지는 자신 있다. D 직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200m 파랑 타임이 세 번째로 좋습니다. 600m 파랑 타임이요? 거진 끝장 수준이죠. 조교는 또 어떡하냐? 출주한 마필 중에 가장 성실하게 조교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맞게 컨디션도 부쩍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마방 승부지 같은 경우는 뭐 입 아프면 두말하면 입 아픈 그런 상황이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이 마방이 오늘 오전에 말을 내보냈는데 여기에는 지금 말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여기 맨 마지막 경주에 내보냈습니다. 승부지가 이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 하나 보고 있다니까, 토요일날. 그럼 놓고 때려야죠. 놓고 때려야 됩니다. 이마피를 놓고 배당말을 주력으로 때리겠다라는 겁니다. 배당말을 주력으로 때릴 거예요. 그리고 KN 스케치는 반주력으로 갑니다. 얘 들어오면 제가 적중했다는 소리 안 해요. 제가 원하는 그 축에 붙이더라도 얘 들어왔다고 적중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쪽팔림이고요. 창피한 겁니다. 그냥 적중력이 올라갈 뿐이지. 근데 삼복승이나 삼상까지 같이 적중을 하면 그것도 얘기 좀 달라지죠. 조금만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오시고, 마감 10분 전 ARS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마감 10분 전 ARS 060-300-9902 060-300-9902 꼭 함께 해보시면 좋은 모습 분명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너무 아쉬워서요, 그 아쉬웠던 그 경주까지 한번 제대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7일 12월 17일 토요 경마를 같이 풀어봤는데, 모쪼록 현장에 나가서도 배당은 연말연시에 배당이 안 나온 건 뭐 경마에서는 시체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올 테니까 믿고 참으시면 분명히 배당 큰 거 잡아내실 수가 있으세요. 특히 이 박준영이가 말씀드리는 그런 마필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 제 옆에서 같이 이렇게 경마를 하시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내가 말씀드리면 꼭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막건을 다 삽니다. 내가 상상한, 우리는 세구자 아니면 말씀 안 드려요. 딱 세구자만 말씀드리면 여기저기다 붙여갖고 정말 구구배당 같은 거 정말 많이 자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박준영을 믿고 이 마법을 믿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또 신바람 나서 또 알려드리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박준영과 같이 하시면, 이 마법과 같이 하시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될 겁니다. 자, 12월 17일 토요경마, 자, 여기서 접고요. 저는 12월 18일 일요경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오겠습니다. 자, 안녕히 돌아가시고 건승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